자, 1305번입니다. 자, 두 원이 있죠. 원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네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있죠. 이 직선은 뭐다? 수직이면서 마이너스 4,8을 지나는 직선의 y 절편을 구하라.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 직선의 수직이니까 수직이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바로 뭐죠? 공통현의 방정식인데 그죠? 이 공통현의 방정식에 바로 수직이면서 그러면 수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 y절편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은 원에서 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y제곱은 다 없어지죠. 2x에서 자 왼쪽 원에서 오른쪽 원을 빼면 2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면 4x가 되겠네요. 그리고 y는 여기 없죠. 그런데 이 4y를 빼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뭐 하니까 빼니까. 없는 거에서 4y를 빼면 마이너스 4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식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데 자 정리한다면 바로 2로 약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꼴 제로인데 여기에서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굳이 약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기울기가 y계수분의 x계수의 부반대니까 기울기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1인데 이놈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바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4,8이니까 내가 구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맞죠?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y 자리에는 8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4니까 여기는 4가 돼야지 8이 되겠죠. 따라서 y 절편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뜻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1306번입니다. 자, 두 원이 있네요. 이번에는 표준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다고 했네요.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가 최대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두 원이 만날 때, 자, 두 원이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고, 자, 다른 원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두 원의 공통현이 있겠죠, 그죠? 요두 교점을 연결하면 공통현 바로 요게 바로 뭡니까? AB가 돼야 되겠죠, AB. 되겠나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AB. 이때 선분 AB 이 길이가 뭐가 되라? 최대가 되라.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공통현이고 현이 바로 최대가 되려면 자, 현이 하면 좀 말이 안 맞네요.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맞죠? 현의 길이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말은 그 현이 바로 뭐가 되면 되겠나요? 지름이 되면 되겠죠.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바로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는 말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지름이 되어야 되니까, 그죠? 맞죠? 지름이 된다는 말은 이 하나의 원이, 봅시다. 이 하나의 원이 하나 있고, 하나의 원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지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가 지름이라면, 자, 다른 하나의 원이 어떻게 지나야 된다? 다른 하나의 원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맞죠? 조금 맞진 않지만 자, 이런 식으로 원이 된다면 그죠? 조금 맞진 않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럴 때 선생님이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면 된다? 지름이 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지름이 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원이 서로 만났을 때 AB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하나의 원이 다른 원의 어디를 지름을 지나야 되겠죠. 그럼 봅시다. 이 빨간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여기가 얼마가 된다?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 돼요?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것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 공통현이 어디를 지나면 되겠습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나요? 자, 이때는 자 길이가 최대가 될 때는 바로 뭐다? 선분 AB가 지름이 되면 되겠죠. 지름이 되고 이때는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면 된다? 바로 중심 얼마? 중심인 바로 마이너스 1,2를 지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나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원에서 이원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다 전개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원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자, dx제곱 1이죠. 2짠짠 2x 순서 상관없습니다. 자, y제곱 그리고 자, dx제곱 4가 되겠죠. 4가 되고 자, 2짠짠 하면 마이너스 4y가 되고 자, 이항하면 5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원에서 원을 뺄 때는 일반형에서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자, x제곱은 여기 있고 자, 뒤에 y제곱은 여기 붙여주면 되겠네요. y제곱. 그리고 k제곱은 뭐 상수니까 아무 데나 붙여줘도 되겠습니다. k제곱이고 2짠짠이면 마이너스 2ky죠. 여기에 마이너스 2k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10도 이항해야 되죠. 상수 파트에 10을 하나 적어주겠습니다. 자, 12 이항하면 플러스 1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이 두 원을 뭐 하면 됩니까?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빼버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없어지고 상수 1에 자, 2x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y제곱도 없어지고 숫자 빼버리면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k에서 마이너스 2ky를 빼버리면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로 묶어도 되지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묶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죠? k제곱이 플러스니까 위에 것을 밑에 거를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제곱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2를 지나면 되겠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1,2를 지나면 되겠죠. 중심을 지나면 되니까.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자, 1,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4이고 y 자리는 얼마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가겠네요. 2가 들어가면 몇 k? 4k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k제곱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정리하면 k제곱 이항하면 됩니다. 4k 이항하면 마이너스 4k. 자, 상수를 보세요. 상수가 요거와 요거 많죠. 자, 요거 계산하면 일단 13입니다. 여기서 계산하면 13이 나오고 요게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3이면 제로가 되네요. 그죠? 제로죠. 는영입니다. 자, 상수항이 없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은 k로 묶으면 되겠죠. 따라서 k값은 0 또는 k값은 4가 되겠습니다. 0과 4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은 양수가 아니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선분 AB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바로 AB가 뭐가 돼야 되고 지름이 되면 되고 그 지름이 된다는 말은 공통편이 바로 어디를 지난다? 중심을 지나면 된다. 이것을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말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아시겠죠? 1307번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1,3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네요. 이 원이 이 직선에도 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의 1,3이 원을 하나 그려놓고 자, 얘가 일단 어느 축에 접한다고요? X축에 접한다고 하네요. Y축은 필요 없고 X축만 그려놓읍시다. 자, X축에 접하면서 또 누구에 접한다고 하나요? 자, 2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k 이퀄 0에 접한다 그랬죠. 사실 얘가 이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y계수분의 x계수의 부호받으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양수 형태니까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 우리가 접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접한다고 해서 접선이죠. 이 식이 바로 2x-3y 플러스 k 이퀄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심이 얼마예요? 이 중심이 지금 1,3입니다. 자, 1,3이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접선이 몇 개 남았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이것도 접선, x축도 접선이 되니까 접선으로 바로 접점까지 연결하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접점까지 연결하면 바로 수직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수직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때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X축에 접하면 바로 이게 Y좌표가 반지름이 되니까 반지름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도 뭐가 된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얼마? 1, 자, 1,3하고의 무엇이 거리가 1,3과의 1,3과의 바로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합시다. D는 자, 루트 바로 x 계수 제곱 y 계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9가 되고 x 자리에 1, y 자리에 3이 되면 되겠네요. 2 빼기 9죠. 2 빼기 9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k를 먼저 적으면 k 마이너스 7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절대값이죠. 자, 얘가 얼마다? 3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k-7은 얼마가 된다? 자, 얘가 루트 13이니까 3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절대값을 벗겨주면 k-1은 k-7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3이 되고 자,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모든 상수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7 플러스 3 루트 13과 7 마이너스 3 루트 1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차가 되네요. 앞에 거 제곱 7의 제곱 49 마이너스 뒤에 거는 3 루트 13의 제곱이죠. 그죠? 앞에 거는 3의 제곱은 9고 루트 13의 제곱은 13이 되니까 27에 117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117에서 얼마를 빼면 되죠? 49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8이고 얼마 되죠? 6이 되어서 답은 마이너스 6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되겠나요? 자, 항상 접선이 나오면 접점까지 긋고 수직을 표시하면 되는데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이 바로 Y좌표, 중심의 Y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이 직선과 접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3이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K값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1308번입니다. 점 P는 0,3, Y축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리고 원은 X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되죠? 바로 0,3이네요. 반지름은 얼마죠? 3입니다. 그럼 이 중심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Y축 위에 있네요. Y축 위에. 맞죠? 그러면 이 점도 Y축이, 이 P점도 Y축이 있고 얘도 Y축이 있으니까 우리가 Y축을 한번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는데 자, 0,3이 바로 뭡니까? 중심이면서 또 이쪽 0,-3을 P점이 존재하니까 자, Y축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려놨습니다. 얘가 Y축입니다. 자, 그럼 중심이 0,3이죠. 그럼 여기가 바로 0,3이니까 사실은 이제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3이죠. 반지름이 3이면 여러분들 이 원이 바로 어디에? X축에 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원이 X축에 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낼 수가 있겠죠. 반지름이 3이면 바로 요 반지름이 3이면 바로 Y좌표가 바로 반지름이니까 이 원은 X축에 접하면서 바로 중심이 바로 어디에 있다? Y축 위에 있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원은 X축에 뭐하고? X축에 접하고 중심이 어디에 있다?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P점은 어디 있죠? P점은 0,-3이면 아래로 떨어지네요. 요 간격과 똑같이 가면 여기가 바로 0,-3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서 그 두 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원 밖에서 그리는 접선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하나 나오겠습니다. 그죠? 됐나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쪽도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접선이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 조금 잘못 그렸어요. 자, 얘와 거의 식으로 자, 그림이 자, 이 정도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접선을 두 개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두 접선의 접점 사이 거리입니다. 자, 접점은 그러면 여기가 접점이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접점이죠. 요 접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원이요. 이 원이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된 그림이죠. 자, 이 원은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이 원 자체는 Y축을 기준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되고 또 이 점도 Y축 위에 있으니까 이 지금 접선 두 개 있죠. 이 접선 두 개도 바로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느낌이 되나요? 맞나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느낌이 들죠. 따라서 요 길이를 구할 때 이 두 개의 길이는 바로 X축과 평행 길이가 될 겁니다.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알아내야 됩니다. 알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요 길이를 구한다는 말은 바로 어떻게 보면 현의 길이가 되겠죠. 현의 길이.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접점이 나오면 항상 뭡니까?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나요?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 되겠죠. 그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는 거. 맞습니까? 여기 수직이 되죠. 따라서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뭡니까? 합동이 되면서 또 요 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것도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 접점을 A라고 하고 이 접점을 B라고 한다면 요 AB 사이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 지금 여기 중점을 기준으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두 배 하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에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반 여기도 수직이 되고 여기도 수직이 되니까 바로 소죠, 소. 기억납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서 또 수순의 발을 내렸잖아요. 그죠? 내리면 요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은 뭐가 된다? 닮음이 되죠. 자, 이게 직각이니까 이 점하고 90도하고 합치면 이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면 바로 뭐가 됩니까? 얘 점과 직각이 90도가 되겠죠. 합이. 그리고 이렇게 작은 직각삼각형을 본다면 여기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점이 있으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크고 작은 직각삼각형 세 개는 닮음이죠. 닮음. 그럼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여기가 만약 A고 여기가 B고 자, 높이를 H라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C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D라고 한다면 공식이 있었죠. 첫 번째 지붕에서 떨어집니다. A제곱은 지붕에서 떨어졌죠. 떨어지면 가까운 거 먼 거니까 가까운 곳은 C죠. 먼 거는 여기서 먼 거는 C와 D를 더해야 되겠네요. 되나요? 또 이번에는 B제곱으로 떨어지면 B로 떨어지면 자 지붕에서 떨어지는 B제곱은 가까운 거 먼 거죠. 그럼 가까운 게 뭐예요? D고 먼 게 뭐죠? C 플러스 D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높이로 떨어지면 H제곱이죠. H제곱은 가까운 거 먼 거니까 C 곱하기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가 성립하기 때문에 소공식이라 했죠. 그죠? 바로 지붕의 곱은 기둥과 밑바닥의 곱하고 같다. A 곱하기 B는 바로 높이 H와 밑변 C와 D를 더한 것과 같죠. 왜? 넓이 공식에 의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도 되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C 플러스 D에서 높이 H를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약분해주면 바로 지붕의 곱은 기둥과 밑바닥의 곱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자, 요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죠. 요 반지름의 길이가 3입니다. 3. 자, 그리고 여기가 0,3이고 여기가 0,-3이니까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요 접선의 길이, 요 A에서 요 0,3까지 길이는 루트. 자, 어떻게 되죠? 빗변의 제곱이 6이니까 6의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 3의 제곱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66이 얼마예요? 36에서 3, 3, 5, 9를 빼면 루트 27이 되겠네요. 즉 3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3루트 3, 3이고 여기 6이니까 얘를 구하려면 바로 요 공식, 소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말됩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여기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요점이 여기입니다. A점. 되겠나요? 그러면 요게 지금 긴 쪽이 요쪽이 3루트 3. 이쪽이 반지름 얼마가 되죠? 3이 되고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높이 바로 AM 길이죠. 요 AM, 요 중점이라고 하고 AM이라고 하면 자 누구와 누구를 곱하면 돼요? 3 루트 3과 3을 곱하면 되겠네요. 3 루트 3과 3을 곱한 것은 맞습니까? 자 높이 AM 길이죠. AM 길이에다가 누구를 곱한다? 밑변 누구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9루트 3이니까 AM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9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B 길이죠. AB 길이. 맞나요? AB 길이는 이 AM 길이의 몇 배다? 2배가 되겠네요. 따라서 3 루트 3이 바로 여기에 두 접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하학으로 설명했을 때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A점, B점도 구할 필요 없고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필요 없죠. 바로 소공식을 이용하면 충분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왜 X축, Y축을 그렸죠? 여러분들 이 P점도 Y축이 있고 이 원도 여러분들 원의 중심이 Y축이 있으면서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자 바로 X축에 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의 길이를 구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를 이용했다? 접선의 길이를 이용하고 그죠? 즉 소공식을 이용하여 AM 길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1309번입니다.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의 점 P와 점 A, 점 B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원을 먼저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원이 있고 자, 중심은 0,0이면서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반지름이 바로 2가 되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점 어떤 P점이 하나 있겠죠. 이 위에 점 P점이 하나 있을 때, 자, 두 점 A는, 예를 들어서 A는 여기 있다고 할까요? A는 여기에 2,5가 있고, 자, B는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B점은 여기에 바로 4, 마이너스 1이, 자, 위치는 맞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이럴 때 바로 P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네요. 최소값. 자, PAB라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P가 저기 있을 때는 되겠나요? 알됩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P가 여기 있으면 바로 PAB의 넓이는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이 AB를 물어봤을 때, AB를 물어봤을 때, 밑변을 봤을 때 높이가 바로 결정 P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넓이의 최소값으로 구하라고 하면 이 높이가 가장 뭐야? 작아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 와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어디에 와야 되겠죠?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요 직선과 뭐였을 때? 요 직선을 평행하게 움직였을 때 요직선과 평행하게 움직였을 때, 자, 이건 평행하지 지금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고, 자, 이 직선과 평행하게 움직였을 때 최초로 만나는 점이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바로 높이가 가장 작겠죠. 그죠? 그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중심에서, 그죠? 이 선분 AB에 수선에 발을 그었을 때, 맞죠? 수선에 발을 그으면 요 원에서만 요 점이 바로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되겠죠. 따라서 요 점에서의 바로 무엇이 넓이가 바로 최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죠. 요 삼각형이 바로 넓이가 최소가 될 때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중심과
요 직선 사이에 무엇에서 거리에서 중심과 요 직선 사이에 요 직선 사이에 거리 D에서 요 반지름 R을 반지름이 지금 얼마죠? 2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빼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필요 없는 그림은 좀 지워볼게요. 필요 없는 그림은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R도 지우고. 요때가 바로 넓이가 최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대는 언제일까요? 최대는 마지막으로 만날 때겠죠. 요 중심을 연장했을 때 그죠, 맞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무엇이 왔을 때 P점이 왔을 때 맞습니까? P점이 왔을 때 요 삼각형 PAB일 때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겠죠. 최대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합니까? 최소를 구하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D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요 선분 AB를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AB의 기울기는 자, X차는 4에서 2를 뺄게요. 2분의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선생님 그림은 플러스인데요. 점을 대충 잡았잖아요. 상관없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에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편한 점이 어떤 점이죠? 자, 2,5를 대입할까요? 자, 2,5를 대입합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죠. 네모 구하려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11이 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AB 직선이 바로 AB 직선은 어떻게 된다? 바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1 이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와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 거리를 구해보면 이 거리가 바로 삼각형의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자, x 개수의 제곱 9고 y 개수의 제곱 1이죠. 자, 00을 넣으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10이니까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1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요 중심에서 요게 지금 높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높이가 아니죠.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는 루트 10분의 11에서 바로 반지름 길이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 밑변의 길이를 찾아내야 밑변의 길이는 루트 바로 4에서 2를 빼면 2의 차는 2니까 4가 되고 5와 마이너스 1의 차는 6이니까 36이 되니까 루트 40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밑변과 높이를 다 구했네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죠? 루트 40입니다. 루트 40. 곱하기 자 높이는 얼마예요? 루트 10분의 11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루트 40은 얼마예요? 루트 40은 2루트 10이 되겠죠. 2루트 10. 자 그러면 2와 2가 약분되면서 루트 10을 전개해 주면 되겠네요. 루트 10, 루트 10과 약분되어서 11이 되고 루트 10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1 마이너스 2 루트 10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바로 요 AB를 밑변으로 놓고 높이가 가장 짧을 때는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를 껐을 때 최초로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럼 최대일 때는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일 때는 루트 10에서 루트 10분의 11에서 2를 더해 줄 때가 바로 높이가 뭐일 때다? 최대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넓이는 바로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서 그죠? 똑같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11 플러스 2 루트 1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넓이가 최대가 되고 얘는 넓이가 최소가 될 때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3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위에 점 p가 있네요. 근데 p가 a, b니까 일단 여러분들 바로 나오는 순간 대입하면 성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점이 나오면 원 위에 있는 점이면 써먹을든지 써먹지 않든지 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라는 식은 반드시 적어놓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이 점 P에서의 접선이죠.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접선이니까 자, 접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접선을 구할 때는 자, x제곱이면 x 두 번 생각하고 y제곱이면 y 두 번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x자리 하나의 x자리에 뭘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하나의 y자리에 b를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ax 플러스 by는 이라는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접선을 구했는데 이때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a점, b점. 즉, 이 접선을 바로 x절편, y절편을 이야기하네요. 그 길이가 나왔네요. 그죠? 그 길이가 2루트 2라고 할 때 스몰 a, b의 값을 구하러 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 a부터 구해볼까요? 그럼 x에 제로를 넣으면 되겠죠. 점 b부터 x 제로 넣으면 by가 얼마입니까? 2가 되니까 바로 y는 뭐가 된다? b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y에다가 제로 넣으면 x 절편 구할 수 있으니까 ax가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x는 얼마 된다? a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a점이 바로 뭡니까? 여기가 a분의 2, 0가 되고 b점은 0, b분의 2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럴 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하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승분하면 AB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B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맞나요? 바로 요거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4가 되겠네요. A 제곱분의 4가 되고 자, 이것도 제곱하면 되겠네요. B 제곱분의 4가 되겠죠. 요 길이가 바로 얼마라고 합니까? 2루트 2라고 합니다. 2루트 2. 되겠습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합시다. 선생님 여기 조금 잘못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x에 제로를 넣으면 맞나요? 맞습니까? x에 제로를 넣으면 맞죠? 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을 적어합시다. 양변을 적어하면 a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분의 4는 얼마가 되죠? 얘는 8이 되겠죠. 8.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얘를 뭡니까? 통분해버리면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양변에 분수 형태니까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A제곱이 약분이 되어서 4B제곱이 되고 여기는 B제곱이 약분이 되어서 4A제곱이 되고 여기는 8A제곱, B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4로 약분되면 여기가 B제곱 플러스 A제곱은 2A제곱, B제곱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A제곱, B제곱 요거죠. 요게 바로 얼마입니까? 2가 되네요. 2.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반드시 원이 있는 점은 항상 대입하면 성립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얘가 2가 되면 약분하면 얼마 되죠? A제곱, B제곱은 1이 됩니다. 1.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위로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보세요, 여러분들. A제곱, B제곱이 1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보는 것이 A, B의 곱을 물어보죠. 그럼 얘는 A, B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지수법칙.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A,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 되겠죠. 즉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P점이 몇 사분면? 1사분면점이죠. 저 1사분면점이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 따라서 AB 곱하면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AB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항상 결정 지어놔야 됩니다. 대입하면 성립. 그리고 접선에서 바로 접선을 구하고 절편을 구했죠. 그런데 그 절편 사이 길이가 2루트 이러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분수 형태가 나올 때 양변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a제곱 b제곱이 2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자, 1311번입니다. 자, 원이 있네요. 원밖의 점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원의 중심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중심은 x 개수 반에 보호반대니까 1이고 y 개수 반에 보호반대니까 3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1, 3의 제곱 9고 5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바로 r 제곱이 얼마예요? 5가 되니까 r은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즉 반지름은 5인 원이 되겠어요. 루트 5인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얼마예요? 중심이 1,3입니다. 중심이 1,3이고 자, 원밖의 점, 물론 a, 0니까 이제 뭡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여기서 어떤 접선을 껐는데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랍니다. 그러면 접선이 수직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꺼져야 됩니다. 이렇게 꺼지고 접선이 이렇게 꺼진다면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요 점이 바로 a, 0에서 접선을 끄면 각각 요게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고 말이겠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접선이 나왔으니까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뭐가 되고 90도.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90도를 표시해 봐요.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접선 여기도 수직이죠. 따라서 얘는 수직입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직사각형이 일단 되죠. 자, 근데 직사각형이 되는데 보세요. 요 반지름 길이와 요 반지름 길이는 같고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접점까지는 접선의 길이고 요 점에서 요 점까지도 접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도 길이가 같겠죠. 그런데 벌써 요 가로와 세로가 직사각형인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으니까 맞죠? 얘는 정사각형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 접선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의 길이가 돼야 돼요. 요 접선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요 사각형은 바로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직사각형 원래 가로 세로 길이는 다 넣으면 직사각형인데 얘는 자 직사각형은 맞는데 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지죠. 따라서 직사각형을 넘어 정사각형까지 되기 때문에 요 접선의 길이도 바로 길이가 같으면서 원래 바로 이 반지름과 같은 길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얘도 루트 5잖아요. 또 얘도 루트 5가 되죠. 얘가 루트 5인 정사각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A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게 정사각형이니까 중심에서 바로 요 길이는 얼마가 되면 될까요? 그럼 여기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죠. 직각 2등변. 따라서 요 길이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1대 1대 루트 2죠. 1대 1대 루트 2. 따라서 루트 10의 길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루트 5, 루트 5면 얘가 루트 10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중심도 알고 A, 0, 이 점도 아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니까 루트 x차는 a-1의 제곱이 되겠고 y차는 얼마입니까? 3의 제곱 9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10은 a-1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 a-1의 제곱이 얼마? 1이 되면 되고 a-1은 1이 되어도 되고 a-1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겠죠. 그러므로 a 값은 얼마? 2가 되어도 되고 또는 a 값은
0이 되어도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0과 2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0,0이어도 되고 2,0이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실수 A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예전에 시험 되게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 이 두 접선이 수직이 된다는 말은요. 두 접선이 수직이 된다는 말은 자,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각각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 되어야 된다. 즉 직사각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 접선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가 같은데 직사각형인데 가로 세로가 같은 꼴이 되죠. 따라서 얘는 무슨 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는 게 힌트입니다. 그 반지름이 루트 5, 루트 5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이 대각선 기준은 바로 1대 1대 루트 2, 바로 루트 10이 되기 때문에 중심과 이 A,0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된다는 식을 이용하여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